한적한 골목, 한 남성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채 휘청거리면서 주변을 이렇게 두리번거립니다. 이윽고 자신의 주위로 한 여성이 지나가자 여성이 얼굴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는데요. 봉병을 당한 여성은 깜짝 놀라 그대로 달아납니다. 수상한 남성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골목길을 서성거리다가 또 다른 행위를 향해서도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데요. 누구 한 명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이윽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남성은 오히려 더 흥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의 흉기 난동에도 당황하지 않고 3단봉으로 단숨에 제압합니다. 대낮 골목길에서 벌어진 위험한 상황. 남성은 대체 왜 이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게 지난달 10일에 대구 동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대낮에 한 남성이 술에 잔뜩 취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골목길에서 칼을 휘두른 겁니다. 몸도 못 가누는 와중에 지나가는 여성 얼굴에 흉기를 들이댔고요. 곧바로 또 다른 남성을 향해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문제의 남성은 20대인데 자기가 술만 마시면 주사가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고요. 이 남성 당일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소장님 저 보세요. 네. 저 와중에도 어떻게 꼭 여성을 골라서 또 저 짓을 합니다, 소장님. 그러니까요. 이제 묵기만 폭행을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사회에 대한 분노, 나는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괴로워진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말도 사실은 어폐가 있지만 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또 사회에 대해서 정당하게 분노를 드러내야 되는데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꼭 지나가던 약한 여자한테 저렇게 흉기를 드러내니까 그들의 어떤 것이 다 결국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박 변호사님. 네. 경찰이 와서 제압을 했습니다. 신고를 했죠. 당연히 계속적으로 칼, 흉기 같은 걸 들면서 이 협박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기 때문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왔는데 경찰 앞에서도 흉기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흉기 내어놓으라 하니까 급기야는 경찰한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됐고요. 그래서 경찰이 그 진압봉이죠. 3단봉을 꺼내서 남성의 다리를 이렇게 내려쳤고요. 내려친 다음에 남성은 중심을 잃고 이렇게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이제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다행스럽게 이날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영상 계속 덮어주세요.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그 다리를 경찰분들이 출동을 해서 이 흉기 난동범의 하반신 쪽을 팍 쳐가지고 중심을 잃게 한 뒤에 쓰러뜨립니다. 그러면서 제압을 했는데 자,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현직 시절 실제 사용하던 3단봉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기. 지금 딱 저렇게. 네. 이 길이가 20cm예요. 예. 뽑으면 50cm가 약간 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범인이라 생각하고 칼을 누가 드세요. 범인인가요? 제가 범인입니다. 네, 범인입니다. 이상해. 자, 야! 칼을 들었을 경우에 칼 버려. 안 버리는가? 안 버려! 그러면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팔을 뒤로 체포합니다. 빨리.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 이걸 때릴 때 최소한도로 아까 하체를 때렸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경우에는 도주를 못하게 하체를 때린 거죠. 도주를 못하게. 도주 못하게. 네. 그렇게 경찰들이 사용하고 있는 3단봉. 왜? 하나, 두 개, 세 개. 3단봉입니다. 그래서 3단봉이었구나. 그렇죠. 진짜. 늘려면은 힘있게 해야 돼요. 시대입니다, 이거. 자, 다시 한번 때려주시겠습니까? 그걸 체포하고. 체포. 예,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리로 다시 돌아가 주시고요. 자, 신인 배우 박지훈 씨의 열연이 돋보였습니다. 참. 박 변호사님 참 열심히 사십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영상이 공개가 되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물론 경찰분들의 그 용감함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지만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너무 위험하다. 경찰분들이 너무 왜냐하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단봉으로 저 흉기 난동범의 하반신을 향해서 몸을 숙였잖아요. 그렇죠. 때리느라고. 네네. 자, 그럴 때 만약에 흉기가
이 경찰분의 얼굴이나 이런 쪽을 향했더라면 이거 정말 크게 다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경찰들이 일단은 체포술이라든지 훈련을 받고 있는 거고 또 경찰들이 갖고 있는 게 3단봉은 장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제 태정은 혹시 아시죠? 예. 그 사람 기절시키는 전기로. 그다음에 또 가스총이 있어요. 그리고 또 권총도 있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범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런 3단봉을 사용하는 것이고 정말 저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한다든가 총 같은 거 들었을 경우에는 경찰도 무기 사용해서 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상에 달린 그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요. 제가 팀장님께 소개해 드릴게요. 칼 휘두르는데 그다지 길지도 않은 3단봉만 휘두른다고요? 아니 경찰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존재입니까? 다리 치려고 숙이다가 경찰 찔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자, 진짜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다소 무리하게 진압을 한다고 해서 뭐 과잉 진압이다라고 뭐라고 할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 변호사님? 그렇죠. 과잉 진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서 정말 상처를 크게 입힌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딱 필요한 만큼만 이제 제지를 한 거고요. 이 남성 지금 본인 주장에 따르면 술에 취해서 뭐 전혀 기억을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흉기가 앞이 예리한 그런 흉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뭉뚱한 사람한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흉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특수 폭행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갖고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했던 특수 폭행죄로 지금 입건이 됐고 검찰에 송치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말이죠. 제주 경찰이 심야 무면허 폭주족 단속하다가 이 폭주족 녀석들이 지들이 경찰차 들이받아가 전치 12주가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폭주족 아버지가 경찰 고소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소개도 한번 해드렸잖아요. 자, 그제 김창룡 경찰청장이 그 정도면 문제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아주 세게 또 얘기를 했어요.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경찰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또 뭐 과잉지나 뭐 인권 침해 이런 거 의식해가지고 쭈뼛쭈뼛 하다 보면 본인들도 다치고, 결국엔 시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주취자의 난동으로 벌어진 아찔한 상황이 서울에서도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비상망치 사용법. 이건 뭐죠? 이번에는 20대 여성인데요. 술에 취해서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비상망치 있잖아요. 화재 시에 이렇게 창문을 깰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꺼내 들더니 갑자기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성은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 경찰관 2명의 손도 깨물었고요. 다른 경찰관 2명도 팔을 핥히어서 상처를 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버스 안에는 이제 승객 10명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여성 때문에 다친 승객은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경찰 2명이 출동했는데 손 깨물고 막 핥히고, 아이고, 팀장님 왜 저랬대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차하려고 배를 눌렀더니 버스 기사분이 하차를 안 시키고 갔기 때문에 자기가 비상용이 설치된 버스에 있는 걸 깼다고 하는데 비상용이라는 건 물에 빠지거나 화재 시에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변명을 했고 그 버스 기사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른 적이 없고 하차하고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내용을 들어보면 수추정해가지고 했는데 망치 가지고 깬 거기 때문에 이분은 좀 처벌을 받지만 더군다나 경찰관을 물어가지고 상처 입혔다. 이분이 주정이 너무 심한 겁니다. 이런 분들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여성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게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했던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구속영장 신청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이 밝히고 온 상황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뭐 토르냐 막 이러시는데 토르 있잖아요. 예. 뭐 그냥 한 소리고요. 자, 경찰청 자료,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510명의 경찰이 공무집행 중에 폭행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왜 이렇게 경찰이 동네북일까? 자,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 때문이다. 구속 비율이요 5에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재판에 넘어가도 벌금형, 심해야 집행유예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는 전 진짜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되면 좋겠습니다. 아, 동의하시는 겁니까? 예, 뭐 하여튼 다 100%는 동의를 못하지만 하여튼 많이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네.